네, 준마렐라의 도전. 또 오늘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네. 유쾌하게 해주실 두 분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이분이요. 어제 슬픈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유독 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성금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혀 붙지 않았어요. 네. 알뜰살뜰 옷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는 서성금입니다. 네. 이런 서성금이 준마렐라가 빨리 돼야 되는데 남자가 없고요. 창업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요. 준마렐라 랭킹요 개그우먼 절대 붙지 않은 서성금입니다. 네. 절대라고 강조하니까 네. 더 의심스럽네요. 그렇죠. 네, 어제 뭐 하셨는지. 울면서 라면 드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최악이죠?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실 이미경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더 길고 멀게 보고 싶은 저 기린 창업 멘토 이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근데 대표님은요. 네. 전혀 안 부으시죠? 붓죠. 많이 먹고 자면 붓고. 근데 안 보실 것 같아요. 전혀 안 부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서진 씨도 안 부으시는 것 같고. 근데 네. 성금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부어요. 그렇죠? 네. 성금 씨 솔직히 어제 뭐 드시고 주무셨어요? 네. 저는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다음날- 신장도 살쪄가지고 아주 그냥 다 붓습니다. 저는요 저녁에 네. 정말 안 먹고 아침 붓는 게 싫어서 물만 네. 좀 마시고 자도 그쵸. 이렇게 부어요. 물만 마셔도 부을까요? 예. 그냥 물일까 싶네요. 아니 이제 뭘 먹고 이제 목이 갈증이 나니까 물 한 잔 했는데 어떤 게 붓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믿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경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매주 여성분들을 위한, 준마렐라를 위한 어떤 창업 이야기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창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주말부터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이 추석입니다. 시작이죠? 네. 네. 한가위 때 같이 생각하고 싶은 제가 오늘 떡 메뉴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떡 네. 좋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제사상에도 올라가고. 그렇죠. 한가위만큼만 해라.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쫓기는 아침 시간에 식사 대용으로 떡을 드시는 많이 분들이 먹죠? 굉장히 많다고 네. 합니다. 그전에 네. 뭐 빵 드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요즘은 또 떡을 그렇게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떡이 그렇죠. 곡식 가루를 쳐서 그것들을 찌거나 네. 또 굽거나 삶거나 해서 만드는 건데 네. 이게 우리 떡을 먹기 시작한 지가 한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래요. 떡이 그래도 아무래도 빵이나 이런 것보다 몸에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쌀하고 직접적인 그 주재료가 같습니다. 그렇죠. 곡식으로. 맞아요. 예. 아니, 그럼 떡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전 좋아하세요? 빵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떡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떡 종류도 많이 알고요. 네. 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떡을 좋아하는데 네. 그렇다면 떡을 사랑하는 우리들처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떡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떡집에 대한 창업 현황을 저희가 우선 좀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는 떡집 하면 마치 그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들만 하는 경우로 우리가 많이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께 부모님이 물려받아서. 이제 떡집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그 떡집을 하고 네. 또 최근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도 생겼잖아요. 프랜차이즈 생겼죠. 중견기업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이제 창업하면 그렇죠, 좀 될 것 그렇죠. 같은 비전이 그런- 있다. 그렇죠.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떡집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 좁은 곳에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실적이 좀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떡집이 생길까요? 그 과거에는 떡집이 그 명품집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떡집. 소문나죠. 소문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할 때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준비하는 떡, 맞아요. 뭐 많이 돌 있어요. 100일 때 요즘은 준비하는 100일 떡, 네. 돌떡 돌떡. 뭐 이런 거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맛있는 집들. 그렇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전국적으로 떡 전문집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해요. 네네. 그 최근에 이제 골목에서는 소량으로 다품종, 양은 적지만 굉장히 다양한 떡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쏠쏠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이렇게 어머니, 이제 어머니나 엄마, 뭐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떡 같은 거를 좀 자주 주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네네. 저는 잘 차려주고 싶은데 굳이 안 먹고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떡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이게 그렇죠. 얼려놨다가 살짝 꺼내놓으면 그렇죠. 녹으면 그대로 먹으면 마치 그럼요. 어제 주문한 것 같이 그렇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먹곤 하는데 그런 집들 보면은 몇 년 동안 소문난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떡집 하니까 프랜차이즈가 있나? 떡집도 프랜차이즈가 있나 싶었는데 있죠,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예.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개인 창업하고 좀 다른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일단 뭐 될까요? 프랜차이즈는 그 가맹비를 내는 대신 인테리어도 거기서 신경 써주시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도 직접 해주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골목 상권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곳들은 조금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 저희가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좀 더 많아지죠. 힘을 좀 써서 떡을 직접 만드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대비해서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예. 오늘은 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개인 점포를 위주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속속들이 파헤쳐 볼 텐데 맨 먼저 중요한 거는 상권. 이 떡집의 상권은 과연 어느 쪽이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그래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치킨이나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상권들하고 떡집의 상권 좀 다를 것 같지 약간은 않아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주로 이제 꼬마들이나 어린이들 위주의 떡보다 어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출하고 영업하고 보통 이제 그 창업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한 7대3 정도 상권이 한 7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영업 매출 그거 올리는 게 한 3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권이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떡집의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재래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 이면도로 사람들이 좀 가더라도 고생스럽다로 그다음에 주변에 고급 아파트나 주거지가 있는 곳 그런 곳 그다음에 특히 3, 40대 주부들이 있는 곳 네. 그리고 각종 쇼핑센터나 백화점 구석자리 어디 네. 예. 그래서 이 떡집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정말로 이 직접 찾아 빵처럼 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빵 맛있겠다, 떡 맛있겠다고 집어서 사 먹는 일은 별로 없고요. 많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목적 보면. 의식을 갖고 떡집을 가지, 찾아가게끔 가지. 되는 것 네.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냥 중심으로 안 나오셔도 어디에 떡집 있다는 거 소문만 나면 저희가 가잖아요. 그럼 일단 점포를 약간 외곽 지역이면 조금 조금은 임대료가 이제. 저렴할 수도 예, 있겠네요. 조금 이따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창업 비용 때 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온라인 창업도 온라인 충분히 인터넷?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매장을 얻을 어떤 임대료도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가요? 떡을 만들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공간만 되면 있으면 되죠.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매장 없어도 가능한 곳이 이제 또 상권에 관계치 않아도 되는 곳이 인터넷 떡집인데 네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를 잘 만들어서 떡을 잘 팔려면 우리 물건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하고 고객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물건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가상의 시장, 인터넷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구예요? 관리를 하고 거기서 물건을 주문했으면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어떻게 또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모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전문가적 어떤 식견도 필요하고요. 기능도 좀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확실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냥 창업하는 것보다 매장을 내는 것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인터넷 쇼핑몰을 차릴 때 어떤 주의사항,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 인터넷 떡집은 뭔가 떡이 잘 팔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갖춰놔야 되잖아요, 네. 일단. 왜냐하면 동네는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인터넷 떡집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템을 내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좀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맛있는 떡을 빨리 알려야 되니까 홍보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딜리버리 서비스. 어떤 잔치집에 이 물건이 꼭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시간에 맞추려면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떡은 네. 단체 주문이 또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메뉴, 신선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예. 요즘은요 기념 행사 때 떡 빠지는 행사 없습니다. 맞아요. 혹시 떡이 제일 만만하죠. 아니면 답례품 같은 걸로도 떡을 많이 나가죠. 돌리고요. 네, 빵 많이 올라오는 나가죠. 것보다 떡이 낫죠. 많죠. 네. 그리고 뭐 큰 시루떡을 놓고 같이 쪼개는 일 그런 개업할 행사도 때도 하잖아요. 그렇고, 네. 그 기념 행사 단체 주문 많습니다. 그럼요. 예, 많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겠어요. 만만의 콩떡. 근데 그렇다면 그렇죠. 그런 신선도나 이런 네. 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왜냐면은 단체 주문이라면 아무래도 바로 그 순간 만들어서 주기엔 너무 시간이 늦을 거고요. 맞아요. 그렇죠? 좀 많이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음식이기 때문에 맛과 신선도
안전도 이런 거 위생 뭐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해야 포장도 되니까 중요하고요. 포장도 네. 중요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준비를 좀 미리미리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인터넷 한데요.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것을 시차를 두고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이 주문은 언제까지 딜리버리 하겠다라는 걸 표식하게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면대면으로 고객하고 접점을 찾아서 할 경우는 오히려 좀 손쉽죠. 재료부터 시작해서 단체 주문의 경우는 가장 문제가 이제 포장하고 배달이에요. 네. 이게 막 잘 식혀야 되고 식기 전에 포장을 했을 때는 또 쉬죠. 떡 모양이 아, 틀어지나요? 틀어지기도 하고 근데 잘못 포장을 하면 쉰다고도 하는데. 쉬기도 그렇죠.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꼭 싸매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또 단체 주문의 경우 그런 것들을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은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성우 씨 오늘 떡 드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제가요. 어땠어요? 네. 오늘 랭킹을 정말 잘 준비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예전부터 보면요, 이 떡집들이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보면 우리 왜 밤에 찹쌀떡, 그렇죠. 만개떡 이렇게 그렇죠. 딱 집어가잖아. 그렇죠. 네. 그거 안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방앗간 참새,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 떡 많이 좋아하는데 네. 내가 떡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런 랭킹을 준비해 오셨네요. 선희 씨는 왜 떡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모님들이 맞춰주시면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좀 이렇게 꺼내주면 되니까 상당히 편해서.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떡을 빵보단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먹기 편하고요. 그쵸. 그리고 맛있고 네. 든든합니다. 하나만 먹어도. 예, 이게 빵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살이 안 찐다라는 스스로 체면을 걸죠. 요즘 또 이 건강식 떡이 굉장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살이 안 찌는 떡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네. 성훈 저는 씨는 이걸 갖고 다니기 수월하잖아요. 요새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을 포장이 되어 그렇죠. 있어. 예. 그 이제 랩으로 좀 쌌다가 그리고 이제 적당한 때에 먹기 좋잖아요. 그렇죠. 맛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든든하고. 저는 떡을 그렇죠. 선호합니다. 성금 씨는 아침에 빵 먹으면 큰일 난대요. 왜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저는 이게 빵 먹으면 속이 애리더라고요, 아침에요? 빈속에. 네. 그래서 아침에 꼭 빵을 먹을 때는 김밥이나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돼요. 네. 그 떡 드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떡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밀가루 네, 네.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런가 그렇죠? 봐요. 아침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떡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시간에 있나요? 아, 있습니다. 있군요. 다들 내용은 비슷해요. 네. 4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장기간 보관이 용이 얼리면 되니까 편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많은 주부님들이 지금 집에서 하고 계신 맞아요. 모습입니다, 그렇죠? 비닐팩 네. 같은데 하나씩 낱개로 포장이 된 걸 냉동실에 얼리신 다음에 네. 렌지에 한 1분 30초, 1분 20초 정도 땡 하고 들고 나가면 기가 막히죠. 하루가 김이 든든하죠. 아니, 그래.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엔 절대 떡을 산 적이 없고, 절대 떡을 한 적이 없는데, 정체불명의 떡이 렌지에 딱 해가지고 엄마가 딱 내올 때면 의심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얼마나 한 몇 년 전 거인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냉장고 안에는 네. 그 안은 정체불명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희 집 냉동고에도 사실 떡이 한 달은 너끈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들- 새는 거 말고도. 내가 떡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을 했더니 왜 집에 있는 한 몇 달 전 냉장고를 이렇게 얘기를 떡하니까 자꾸 냉동고가 생각이 그만큼 나서.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3위 보겠습니다. 3위. 네. 예쁘니까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냠냠냠.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요. 저는 무슨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런 전시회, 네네네. 이렇게 떡 전시회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가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박람회 같은 거. 이렇게 예쁜 떡이 있네. 요즘 또 싶을 그리고 있잖아 라이스 케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케이크 대신에 떡으로 케이크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러네. 뭐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 또 빵을 또 많이 선호하는데 네네. 떡이 또 예쁘고 작은데 또 뭐 영양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눈으로 먹는 맛까지 보태지다 보니까
보니까 젊은 맞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2위 한번 볼까요? 네. 2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떡을 좋아하고 먹는 네. 이유가 사실 이건데,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떡 하나씩 여기서 알아볼까요? 아, 저 시루떡. 시루떡. 네. 시루떡이 왜 좋으세요? 이게 저는 얘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누가 이사 오면은 이렇게 시루떡 맞춰가지고 나눠주던 추억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루떡만 보면은 그때 먹던 그 맛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또 팥이라 또 맛있으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당금한 시루떡을 엄청 뜨거울 때 맛있어요. 먹으면 이게 네. 이 떡이 피자의 치즈보다 더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렇죠? 쭉 늘어나는데 그 맛도 아침 또 배고파지네요. 배고프네요. 네. 저는 인절미. 인절미죠. 인절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인절미 먹기 편하고 가루, 그렇죠. 일단 고소하고. 고소하죠. 저도 콩가루만 이렇게 툭 네. 먹는 것도 맛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네. 이 가래떡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렇게 구워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조청 찍어 먹고. 조청 찍어 먹는 가래떡을 이렇게 들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놀았나 봐요. 그거. 이걸로 애들 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맞아요. 아이들 간식으로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할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가래떡 조금 이제 딱딱해지만 하면 이제 이거를 구워가지고 다시 그렇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주셨던. 오늘 떡 얘기하니까 아주 추억이 너무 생각나네요. 신나셨어요. 갓한 가래떡 진짜 맛있죠. 쭉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가래떡 맞아요. 성우 씨는 맛있죠. 어떤 떡 좋아해요? 꿀떡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백설기를 백설기.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이 백설기가요. 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목이 메일 때쯤이면 우유 한 컵 딱 마셔주면요. 입안에 그 백설기와 우유는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백설기랑 뭐랑 우유요. 아, 우유랑 그렇죠. 좋죠. 살 녹는 느낌. 예, 왠지 카스테라와 우유를 마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빵보다 더 부드럽다는 네. 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성금 씨와 기훈 씨가 뭔가 의견을 일치해 본 게 굉장히 아,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다행입니다. 먹는 거로 하나 됐어요. 네. 어쨌든 뭐 네. 떡, 참 배고픕니다. 어쨌든 2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2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영예 1위 알려주시죠. 자, 내가 떡을 좋아하는 이유 1위! 한 끼 때우기 편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정말 답할 만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한 끼 때우기 편하니까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1위인 건 좀 불만이에요. 왜요? 좀 뭐 이쁘니까 뭐 눈으로 먹어도 네. 맛있으니까 이런 거나 뭐 맛있고 건강에 좋으니까 이런 게 1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편하다 해서 떡을 먹는다는 건 저는 왠지 좀 서운하네요. 떡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렇죠. 기분이죠. 떡을 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근데 좀 그만큼 대중화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요즘 우리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꼭 떡을 팔아요. 맞아요. 네. 김밥 옆에 그래, 떡 팔지. 김밥 옆에 떡을 파는데 그렇죠. 오히려 김밥보다 떡이 더 잘 팔아요. 절편 같은 떡 네. 그렇죠. 그리고 빵보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먹기에는 빵은 가루가 떨어집니다. 흘러요. 떡은 깔끔합니다. 인절미만 피하신다면 그렇죠. 그럼 굉장히 깔끔하고요. 대신 네. 이제 꿀떡은 입을 벌리고 드시면 큰일 난다는 큰일 거. 나죠. 꿀쭉 네. 나갑니다. 꿀총 큰일 나갑니다. 난다는 거. 꿀총.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랭킹을 재밌게 알아봤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떡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그러네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떡집을 창업을 하려면 이게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생시설 또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또 많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 그 고객들하고 가장 그 접점을 이루는 만드는 제품, 우리가 음식하고 직접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네. 위생이 가장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쌀 가지고 이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실 때 네.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제 가루를 쪄서 그거를 다시 그렇죠, 반죽을 그렇죠. 해서 밀고 또 네. 송편 같은 경우는 어떤 펀치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양념, 콩을 넣죠. 소를 넣고 넣죠. 소를 네. 넣고 다시 오므렸다. 이런 과정 중에 다른 것보다 조금 저렇게 준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네, 그 네. 기구들도 많이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떡집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 쌀로라, 제병기, 펀치절구, 절단기, 쌀, 그다음에 성형기 등. 그리고 우리가 이 떡집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에 따라 장비의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네, 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위생. 그렇죠. 위생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저렇게 직접 또 떡집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업 신고하시기 전에 건강 진단도 받으셔야 되고요. 위생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또 필요한 곳에 영업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거는 뭐 먹는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예. 위생시설은 뭐 깔끔하네요. 뭐 철저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거. 성금 씨가 그렇죠. 맨날 물어보는 요거. 성금 씨처럼 하시려면은요, 요거. 선희 씨 한 네 번을 터져야 네 번 터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어느 그렇죠. 정도 필요할까요? 자금이. 네. 이게 어느 아까 정도면 창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요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인 욕심이죠. 네, 왜냐면 거의 비슷한- 비슷비슷해서 그렇죠. 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면 한 5, 6천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5, 6천 저는 원에. 다행인 게 네네, 아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중심 상권이 아닌 네. 살짝 그렇죠. 벗어난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자, 그런 기대지만, 근데 이게 조금 일반 창업보다 아까 얘기한 기기들. 왜냐면, 과거에는 이게 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다 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참 장소에서 조금 비용이 세이빙 되지만 또 여러 장비들 때문에 얼추 비슷한 가격으로 준비가. 그렇죠. 되군요. 그렇군요. 하긴 떡을 이렇게 쳐야 되는 그 기계도 사야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일이 치기에는 그럼요. 아이고야 그렇죠. 큰일 납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기계로 다 그래요.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돌잔치 이런 데 가면은 떡 선물로 이렇게 주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너무 이쁘게 맞아요. 잘해놨어요. 네, 이쁜 포장 네, 해갖고, 그 네. 디자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맛을 내는 데는 보기도 좋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먹기도 좋은. 네. 근데 우선 근데 떡에만 관한 디자인도 좀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소를 쓰느냐, 어떤 양념을 쓰느냐에 따라 떡의 아주 품질이 달라 보여요. 네. 지금 말씀하신 담내용의 경우는 물론 바깥에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면 되지만 실제로 떡, 우리 외관상에 나타난 것들이 우리 각종 뭐 너트류, 건과류 많이 넣죠. 그쵸. 그다음에 과일 말린 것들을 많이 넣죠.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합니다. 요거 저는 네. 떡집 하게 되면 네. 디자인하고 요거 만드는 거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손재주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쁘게 만들면 또 손님들 좀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 보면은 빵만 팔다가 카페랑 결합해서 그렇죠, 그렇죠. 베이커리 카페가 또 그렇죠. 유행인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전통차 네, 얘기하셨습니다. 찻집도 전통차와 있었고요. 떡을 결합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카페처럼 떡집을 카페 그러니까요. 전통차 떡집 다 결합을 하는 길다, 거죠. 길다. 긴가요? 네. 그래서 떡카페. 떡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벌써 있는데. 있나요? 예, 떡카페가 있는데 장소가 문제죠.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주식으로 사가는 분들이 있는 상권에는 굳이 떡카페가 필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떡만 팔아갖고는 어렵고요. 거기에 함께 지금 말씀하신 전통차가 가미가 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소통 문화를 할 수 있는 뭐 도서들이 좀 비치해 있고, 그렇군요. 이렇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직장인들 많은 곳에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떡, 지금 웰빙 바람을 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떡집, 우리 여성분들이 하기에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유리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운 센 천하장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떡집이. 네네. 네.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여성들의 어떤 고운 시선, 이거 아름다운 그것을 떡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 웰빙하고 가장 밀접한 좋은 식자재, 식료, 그리고 음식에 지금 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우리 음식 재료가 있죠. 네. 그것들을 보는 식견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렐라들이 자기 가족처럼 이 먹을 분들을 위한 영양가를 고려한 떡을 만드시면 이길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떡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요즘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함께 지켜보고 있는 준마렐라 분들, 여성분들이 하기에 적합한 창업 그렇습니다. 있는 떡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송편을 이렇게 빚는데 네. 그때 서로 네가 좋아하는 떡, 네 떡, 내 떡에 대한 한번 우리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네. 송편 이쁘게 누가 더 빛나 내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좀 즐거운 한가위들 계속 되셨으면 하고요. 네.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떡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한가위 추석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떡을 빚으면서 가족 창업을 준비해보는 건 또 그렇죠, 어떨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송편 좀 빚는데 네. 한번 가볼까? 좀 잘하는데? 그런 같이 한번 해볼래? 괜찮은데요. 네. 네.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 준마렐라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